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입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또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되네, 그죠? 자, 올해 아무튼 연초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지금 12월, 좀 실망된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올해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쉘터뿐만 아니라, 시장도 참 힘들었고요.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다 힘들었거든요. 그죠? 또 어쨌든 우리는 내년에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셀트리온 힘내라.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도 어쨌든 셀트한테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주가가, 0.48%, 1,000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참 시장이 좀 아쉬웠어요. 그죠? 지수가. 아침에 지수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셀트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또, 매수세도 막 유입이 되면서 외국계 또 이 검은머리 신한창고, 그죠? 공매도들이 좀 쇼커버가 들어오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또 시장이 아무튼 좀 지지부진한 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은 셀트도 그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서 마무리했다. 여기에 또 위안을 갖자.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평균선을 한번 돌파를 해보자 했는데 월요일부터 저도 아침에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길래 자 됐구나 싶었는데 그죠? 좋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밀려서 좀 마음이 그러네 그죠? 자 오늘 어쨌든 그거 이따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은 제외하더라도 현금 배당을 아무튼 9년 만에 현금 배당을 했는데 그 현금 배당 이후에 이제 액티브 펀드들의 수급을 좀 보자.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그 액티브 펀드들의 수급이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야 하는데 오늘 어쨌든 액티브 펀드 쪽은 나름 수급은 긍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오늘 전체 시장에서 이따가 수급을 보겠지만 금융투자 쪽의 매도 부분은 전체 시장에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액티브 쪽은 오늘 어쨌든 괜찮았고, 내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쪽에 뉴스 중에, 2개 정도를 한번 꼽아 본다면, 요것도 있죠. 어제는 이쪽에, 디아티스트 진단키트 부분, 그죠? 이 부분에 이제 또,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리제네논하고 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칵테일이죠. 그죠? 항체 치료제가 이제 오미크론에는 좀 효과가 약간 없다. 이제 그런 또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따 보면서 셀트리온은 지금 어쨌든 검사를 하고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확진자들이 연일 급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오늘 경향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재택 환자가 레키노를 투여를 하고 증상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호전이 됐고 바로 퇴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찾았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와 있어서 그거 한번 보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어쨌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또 어제 제가 보여드린 국회의원도 그죠? 항체 치료제 센터를 전국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레키노나가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아마 터뜨려주면 되고 여기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안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우리는 또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일봉을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참 좋은 흐름이었어요. 만약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정도만 끝났어도 그죠? 셀트는 오늘 그래도 좀 좋으면서 그래도 오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오히려 거래가 좀 되지 않았죠. 오늘 20일 평균선도 장대 양보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죠? 시장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시장이 좀 빠진 이유를 한번 이제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1.6%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또 미국 시장도 밤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죠. 그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지금 일본도 2% 급락을 보여주고 지금 나스닥 선물 S&P 1.69, 1.64 또 홍콩도 마찬가지로 2%, 중국도 1%가량 하락을 했죠.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1.8%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뭐 1% 정도. 근데 오늘 요 이제 이유가 장중에 이제 사실 아침만 하더라도 주말에 전에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다우 지수는 좀 크게 하락을 했었죠. 다우가 1.48%니까. 그러나 나스닥은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출발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갑자기 나스닥이 하락으로 반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콕콕 물리기 시작을 했고, 거기 이제 뭐냐 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 사회 지출 법안이 통과를 실패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죠? 갑자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고 지금도 뭐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이제 덧붙인다면은 중국이 금리 인하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중국이 지금 경기가 지금 뭐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기가 인플레를 막기 위한 부분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우려감도 약간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나왔던 악재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흥다그룹 때문에 그 부동산 리스크 중국에 악재가 우리 시장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재가 많이 좀 작용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중국의 자자오해라는 이것도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여기에서 4억 달러의 채권 원리금 상환에도 실패를 했다고 해요. 지금 뭐 그 채권단하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부분도 오늘 악재, 그러니까 오늘 악재가 3대 정도, 그죠? 미국의 사회지출법안 통과가 안 된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자오해에 또 이 그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런 실패,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악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결국 우리 시장도 오늘 뭐 1.8%, 코스피가 다시 또 54포인트나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셀트도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셀트가 뭐 마이너스 뭐 10포인트, 20포인트 안에 있었을 때도 셀트는 플러스를 내면서 강했고, 그죠? 또 장막판까지도 나름대로 좀 강한 흐름을 가져갔을 때 장막판이 항상 호가를 좀 밀어버리는, 오늘도 보합권에서 2개 호가를 밀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오늘 힘은 좀 느껴졌어요. 힘은 느껴졌고 수급적인 부분도 막판에 좀 돌아섰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쪽은 오늘 전체 시장에서 액티브 애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셀트는 그래도 팔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샀다는, 소폭이나마 샀다는 부분에서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한번 살짝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오늘 뭐 어쨌든 하락한 종목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54포인트니까요. 1.81%니까 코스피가. 오늘 이제 대표적인 게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8%나, 그죠? 또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기업 물적 분할을 하니까, 그죠? 배터리 부분. 사실 배터리 부분 분할을 해버리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SK이노베이션도 5%. 그리고 이제 이쪽에 오늘 뭐 어쨌든 SDI 같은 경우는 3%, 카카오도 3.8%니까.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뭐 3%,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4%나 급락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3, 4% 하락을, 뭐 많게는 5%까지 하락을 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를 못했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오늘 뭐 1.1%면 크게 좀 하락한 거죠. 하이닉스도. 뭐 자동차, 뭐 할 거 없이.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의 요인들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선물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또 미국, 중국 악재, 그죠?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내일은 또 이게 시장에 한 번 더 작용이 될지.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좀 크게 하락하는 걸 봐서 뭐 썩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좀 내일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같기도 하기는 한데요. 일단 뭐 내일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해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나름 강보합이었을 때는 우리 시장이 빠졌다가 오히려
봉 자체가 양봉이었거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셀트도 마찬가지로 휙 올라왔죠, 그죠? 근데 이제 나스닥 선물이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크게 밀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오늘 밤에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오늘 밤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금 나스닥 선물에 하락하는 것처럼 크게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하면, 하락을 하면, 마감을 하면, 그죠? 내일 이제 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오히려 플러스를 좀 내면, 그죠? 우리 시장은 나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늘 미국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안 좋은 악재가 일본이든 우리 시장이든 오늘 선반영이 되었고, 이게 이제 내일 오늘 밤 미국 시장도 뭐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내일, 나스닥 선물, 작년 나스닥 선물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아침부터, 그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소폭의 플러스다.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 나쁠 거 없다는 거죠. 전약 후 상승으로, 그죠?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큰 축에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스닥 선물이, 나스닥 지수이지만,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적으로는 그동안의 이 120일동 평균선을 계속 지켜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일, 미국도 어쨌든 시초가를 낮게 시작해서 땡길지 모르겠으나, 최악의 경우는 이 201평 부분도, 그죠? 이게 이제, 14,470포인트 되는데, 거기 부분. 그러니까 그 하단 부분이 이제 14,400포인트 되잖아요. 그게 작년 7월, 8월, 또 올해 나스닥 10월달, 이 저점이니까. 그렇지 않고 내일 만약에 그래서 이 122동 평균에서 15,000포인트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시초가를 깼다가도 종가든, 그죠? 돈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여기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그죠? 한번 출렁거리기는 출렁거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출렁거리지만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내일 나름대로 좀 양호하다면, 그죠? 우리 시장은 오늘 미리 아시아 정시도 그렇지만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내일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우는 어쨌든 34,000을 이제 바닥을 만든 부분 내일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죠? 크게 또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스닥이 내일 이제 그 121평을 깬다고 한다면 이제 14,500까지, 4,500까지는, 그죠? 또 밀려낸다고 봐야 될 것이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또 주가가 미리 내리고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4,500, 600, 그죠? 여기만 또 지키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악재 세 가지 정도의 악재 요인이었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내일, 우리 시장과 일본도 오늘 지금 니케이도 2% 급락했지 않습니까?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1.8% 미리, 그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만 나쁘지 않으면 크게 우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도 종목들 부분에서는, 자, 요거만 한번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보면, 조금 이제 셀트는 최근에 어쨌든 더 빠질 게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오늘 거래가 한 50만 주, 어제보다 조금 더, 어제 52만 주였으니까, 그죠? 오늘은 그래도 54만 주인데, 그래도 안정적인데, 지금 보면 051910,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화학도 지금 보면 올 1월 달에, 그죠? 1월 달에 거의 100만 원 딱 찍었잖아, 그죠? 100만 원 찍은 주식이 어쨌든 지금, 65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긴 해요. 셀트는 한 방에 휙 내려간 것이고, 이런 정도도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저점을 깨버렸으니까 지금. 그죠? 이 70만 원대 그동안 지켰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종목은, 지금 005380, 005930, 그죠? 삼성전자, 또 000660, 하이닉스, 005380.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는 또 일부 IT주들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 작년에 시세를 크게 줬던, 이쪽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삼성 SDI라든지, 006400, 그죠? SDI도 이제 쭉 좀 하락을 타려고 하는 그런, 그죠? 그 다음에 LG보다 낫죠.
LG화학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쪽에 이제 일부 이제 바이오 쪽은 그래도 뭐 그나마 좀 일부 상승한 종목도 상승을 또 했고, 삼성바이오는 오늘 뭐 끝까지 또 셀트에 잡는 목숨을 잡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 또 셀트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오늘 빠지지 않는 게 그나마 뭐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셀트도 아직까지 뭐 이제 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잠시만요. 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이제 나온 뉴시스에 나온 기사 중에 이 니제네논하고 릴리 치료제가 지금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미국 이제 ABC 방송이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릴리와 니제네논이 연구 시험 결과 자사약품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는다. 입장을 바뀌었다고요, 공식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미국도 어쨌든 뭐,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영국은 뭐, 그죠? 거의 이제 40~50%까지 뭐 지금, 확산이 되었다고 하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도 지금 100몇 명 아닙니까? 이제 200명 됐나요? 델타 변이가 어쨌든 뭐 우세종이긴 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세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어쨌든 이쪽 백신 쪽은 뭐 효과가 없는 걸로 미리 나왔고, 지금 이제 치료제 부분에서, 니제네논과 릴리가 이제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는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이제 어쨌든 뭐 개발에 나섰다고 해요. 오미크론 개발에. 근데 이제 저번에 이게 나왔지만 GSK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GSK. 그 GSK는 어쨌든 오미크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번에 회사에서 좀 발표를 한 것 같고, 그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버드대 이제 그 교수가 연구팀이 이런 부분을 내는 게 참 이례적인데, 니제네논하고 릴리 약품이 오미크론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약품이 부족할 수 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뭐 델타 쪽은 그래도 처방을 하고 있지만, 근데 FDA 지금 승인한 것은 항체 치료제는 이제 한 개밖에 쓸 수 없다고 그래요. GSK,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쪽은 뭐 이 교수는 한 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직 그 GSK는 유럽에서는 EMA에서는 승인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지금 셀트에 이거는 미국에서만 기준으로 둔 것 같아요, 그죠? 유럽에서 셀트가 나온 건 모르는데, 근데 셀트도 저번에 뭐 아무튼 그 상문가요, 뭐 효과가 있는 시기에 어쨌든 약간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확실한 건 아니고, 그죠?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아무튼 뭐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뭐 이 부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그죠? 지금 뭐 니제네논이라든지 릴리도 GSK도 뭐 금방 발표하는데 셀트가 뭐 늦게 할 검사를 늦게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여기에 좀 좋은 쪽에 저는 기운을 좀 얻고 싶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그럼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가면서 지금이야 뭐 또 이렇게 델타 변이 쪽이지만 가면서 오히려 오미크론까지 효과가 있다. 동물 실험에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또 기대를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왜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기사는 이제, 요거는 경향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아무튼 지난주부터 레키노나에 대한, 그죠? 언론에서의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쨌든 항상 할 때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죠? 항상 기사에 내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택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그죠?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를 받고 나서 상당히 정상이 좋아졌다. 정상이, 그죠? 그래서 정상도 좋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치료제가 없이 그냥, 그죠? 막연하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항체 치료제라는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중증으로 안 가면 그죠? 그만큼 또 퇴원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좀 증상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바로 항체 치료제를 처방을 받았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사를 맞은 후 약 30분 만에 되게 빨리 호전된 것 같아요. 그죠? 호전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고급차를 타고 다시 돌아왔다,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항체 치료제를 받고 혈압이 뭐 180까지 갔다고 하니까, 혈압이 곧바로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었다. 그죠? 그래서 그만큼 레키노나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도 주위에 혹시라도 주인의 지인들 확진자 있으면 어쨌든 많이 홍보를 해서 그죠? 확진자들을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초기에 항체 치료제 투여가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서 중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이렇게 반응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우리 뭐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닥터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죠? 국회의원이 구에, 보건소에도 항체 치료제 주사센터를 설치한다고 제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레키노의 시대가 좀 오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지금은 델타가,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델타 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왜 가능성이 많으냐. 어쨌든, 김진용, 그죠? 교수가 오미크론 환자 2명한테, 그죠? 레키노를 투여했더니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가능성이 좀 있다 보고, 두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그죠? 셀트리온은 뭐예요? 코로나 변이 대응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38개의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CTP63 칵테일 항체도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면 거기다 칵테일 해가지고 붙이든, 레키노를 붙이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다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변이도 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내시고 한 번 더 또 확신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볼게요. 자,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어제 주말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어쨌든, 배당 발표 공시를 하고,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야 뭐 오늘,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늘 이제 이쪽에, 금융투자가 28,500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어제는 이제 금요일 날은 49,000주를 샀는데 오늘 전체 시장에서도 금융투자가 2,872억을 팔았으니까 오늘 연기금도 1,000억 팔고요, 그죠? 뭐 그래서 투신들도 661억 팔고, 그죠? 뭐 상업펀드, 보험,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이 아무튼 주식을 크게 팔아냈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또 크게 하락을 했고. 근데 오늘 셀트는 사실은 뭐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뭐 참고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늘 외국계 쪽에 이제 CS도 좀 비쳤었고 매수 쪽으로 JP 모건도 오늘 뭐 매수, JP 모건이 오늘 38,800주 딱 정확하게 숫자를 맞춘 것 같아요. 그 매도도 아침에 JP가 좀 나오긴 했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하나 쪽에 매도도 좀 나왔어. 하나는 이제 셀트의 시장 조성자인데 어쨌든 이놈들은 공모전을 쳐서 주가를 빠뜨리려고 하는 창고 쪽이니까. 그리고 오늘 셀터의 이제 주 매도 창고는 어떻게 보면 신한이죠. 신한. 근데 오늘 특이한 거는 아침에 이제 주가가 막 오를 때는, 그죠? 삼성 창고에서 막 들어왔으니까 삼성 창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급 창고는. 일단은 자산 운용사애들. 그러니까 삼성 창고가 이제 공매도의 몸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산 운용사. 그죠? 쇼커버 쪽도 쇼커버가 될 수 있는 창고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기금 쪽도 삼성 창고에 매도를 창고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근데 이놈들이 아침에 좀 사다가 비싸게, 그러니까 플러스 뭐 2, 3천에 이놈들이 막 사잖아요. 삼성창구 쪽에. 그런데 결국 오늘 삼성창구가 매도 1위에요. 6만 5천 주 매도. 그러니까 매수는 9만 주인데 매도가 6만 5천 주죠. 오후장에, 그러니까 오후장에 결국 마이너스에서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체들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과 무관한, 수익과 무관한 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가지고 또 반대로 싸게 팔아버리니까. 물론 그동안에 지금 뭐 미래 창구나, 그러니까 셀트의 공매도들이 그런 지금, 그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에 연연한 부분이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면 주식을 못 가게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어쨌든 오늘 연기금이 그래도 8,100주를 샀어요. 그죠? 그리고 사모펀드도 전체 시장에서 오늘 987을 팔았는데, 셀트는 341주밖에 안 팔았습니다. 341주 안 판 거죠. 그 다음에 투신들도 오늘 6,400주 매수예요. 그죠? 오늘 전체 시장에서 투신들이 661억 팔았는데, 보험도, 그 다음에 팔던 창고 보험도 오늘 1,700주 매수예요. 그러면 이게 많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전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주식을 팔았는데, 액티브 펀드들이, 셀트리온은 오히려 팔지 않고 소폭에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음 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배당 발표 이후에 액티브 펀드들이 매도냐 매수냐. 그죠?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오늘 매수를 보여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지만 셀트는 그래도 약보합으로, 그죠? 약세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소폭의 약세로. 요 부분. 그리고 오늘 외국계 쪽도 이제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뭐 신한창구 쪽이 매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그죠? 그런 것이니까. 신한창구 쪽은 뭐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릴 때, 그죠? 또 주가가 상승하면 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걸 참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화, 삼성, JP, 신한, 한국의 뭐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수급은 오늘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 수급에 비해서, 또 전체 시장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오늘 4만 1,000주예요. 그죠? 근데 오늘 4만 1,000주인데, 오늘도 보면은 업팅률 예외로 오늘도 2만 6천 주 매도예요. 그죠? 4만 1,000주 중에서 업팅률 예외가 2만 6천 주. 업팅률을 적용한 게 15,000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10월 달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 상황에서 주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단기성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뭐 주가가 좀 크게 빠졌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일 나스닥 선물이 또 장중에 좀 괜찮으면 우리는 오늘 미리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